요즘 혹시 손발과 온몸이 심하게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여름에 손발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가려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발가락이나 손발톱에 생긴 무좀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 중 한 명이 무좀에 걸리면 온 가족이 다 전염될 뿐만 아니라 손으로 긁다 보면 온몸 여기저기로 무좀균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가락 사이 껍질이 벗겨지고 미칠 듯이 가렵게 만드는 발과 손발톱 무좀을 집에서 간편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발톱 무좀에 안 걸리려면, 이미 무좀에 걸리셨다면 이번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서 전성시대입니다. 요즘 날씨가 고온 다습해서 여기저기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곳곳에도 곰팡이가 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특히 여름에 더 극성을 부리는 무좀도 곰팡이균입니다. 무좀이 생기면 보기도 안 좋지만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가렵습니다. 그래서 높은 층에 살고 있던 손가락을 발가락 오형제가 살고 있는 아래층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긁으러 간 건데요. 무좀은 한번 손을 대 긁기 시작하면 더 가렵습니다. 긁는 걸 보는 사람도 긁는 사람도 끔찍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질도 허옇게 떨어지고 피부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기면 큰 고통을 주는 게 무좀입니다. 거기다 치료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무좀은 치료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염력도 강하고 재발도 잘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좀균은 발에서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좀균은 우리 온몸으로 다 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몸 어디에 퍼지느냐? 손, 발뿐만 아니라 손톱, 발톱,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귓속, 이런 살이 겹치고 땀이 차고 습하고 각질이 생기는 부위에 잘 생긴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발을 긁을 때 손에 묻었던 무좀균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극적극적 긁게 됩니다. 그러면 지긋지긋한 무좀균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가족들한테 퍼지기 전에 얼른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미 발톱에까지 퍼진 무좀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발톱 무좀으로 인해 약을 복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약이 아주 독합니다. 독한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해독하느라 힘들어서 간 기능도 떨어지고 약이 독해 속도 쓰리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다 보니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는 다 나았다 라고 판단했는데 슬그머니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독한 무좀균, 이것들을 어째야 할까요? 지겨운 무좀은 구하기도 쉬운 이 재료만 있으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마늘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마늘을 찧어서 무좀이 있는 부위에 바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식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선 마늘은 살균 작용이 있어서 무좀균의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극적인 마늘로 인해 피부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를 사용하는 이유는 식초도 무좀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균을 살균해주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초를 직접 무좀 있는 부위에 바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은 무좀균을 살균해주는 효과는 있다고 해도 너무 자극이 심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극은 심하지 않으면서 살균 작용이 있는 마늘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이 알리신 성분이 강한 살균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늘 쓰레기로 버리고 있는 마늘 껍질에도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무좀균을 살균하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마늘 껍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마늘 껍질을 푹 끓여서 그 물에 조격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마늘 껍질을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한 후 기름 없는 팬에 노릇노릇 잘 볶아서 물을 넣고 30분간 팔팔 끓입니다. 따뜻하게 식으면 그 물 그대로 3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조격을 한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또는 마늘을 잘게 다져 따뜻한 물에 넣고 그 물에 30분 정도 조격을 하는 방법도 살균 효과가 좋은데요. 마늘 조격은 일주일에 2-3번 하는 게 좋습니다. 마늘 조격은 무좀은 물론이고 손발이 찬 냉증과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무좀균은 소주와 녹차 티백만 준비해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이것은 TV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녹차와 소주로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선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녹차 가루나 티백을 넣고 우려줍니다. 이때 물의 양은 대야에 발을 담글 때 복숭아뼈 높이까지 잠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녹차 티백은 3, 4개 정도 넣어서 우리시고 여기에 소주 10ml를 넣고 잘 저어주면 무정균 잡는 천연 살균제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난 증상이 좀 심하다. 그럴 땐 소주와 녹차 티백의 양을 늘리시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완성된 살균제에 발을 10분에서 20분간 담그면 살균 작용으로 무좀 증상이 완화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주일에 2-3번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녹차 티백수에는 5분만 담가도 세균이 박멸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 우선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항균과 살균 작용으로 무정균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소주의 에탄올 성분도 살균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용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각질에서 떨어져 나온 무정균이 다른 곳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차 티백수를 만들어서 조격도 하고 분무기에 넣어서 발에도 뿌리고 수건이나 발 매트, 실내화, 욕실화에도 꼼꼼하게 뿌려야 합니다. 무정균이 숨어 있을 만한 곳에 다 뿌리면 살균 작용으로 무정균 박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요법은 개인 상황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녹차 티백 조격은 사용 후 발가락 사이사이의 물기를 잘 제거해 줘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 무좀은 습기가 많고 통풍이 안 되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좀이 있는 분들은 공기가 안 통하고 땀이 찬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신발 속은 무좀균 천국이 되고 맙니다. 또한 무좀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좀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발 무좀이 있는 사람과 화장실 슬리퍼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신었던 신발은 무정균이 있을 수 있으니 신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손발톱 무좀이 있는 사람과 손톱깎이를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톱깎이에 무정균이 묻어 있다가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좀이 있는 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손으로 다른 곳을 만지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무정균이 온몸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또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신발로 여러 켤레 번갈아 가며 신는 게 무정균이 빠르게 번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양말은 꼭 발가락 양말을 신어야 발가락이 겹치는 곳에 무정균이 알까고 새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은 깨끗이 잘 씻고 발가락 사이의 물기를 꼭 말려줘야 합니다. 이런 생활 규칙만 잘 지켜도 무정균이 알까고 새끼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발가락 사이를 잘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정균도 초기에 확 잡아야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잘 낫지 않는 무좀에 대한 정보와 무좀이 있거나 무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잘 낫지 않는 무좀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녹차 티백수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담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발이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